오수 대비 카페? 매일 맑은 정신을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제적인 단위는 면적 단위가 어떻게 된다 했죠? 100m, 100m에서 10,000제곱미터,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이래 뜰까? 어쨌든 10,000제곱미터. 요게 이제 1헥타르예요. 국제적인 단위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생산되는 게 아까 얼마였죠? 전 세계적으로 정조를 했을 때 6억 3천만 톤인데 재배 면적은 4억 현미로. 현미 4억 5천만. 현미로 4.5억 4.5. 4억 5천만 톤이죠. 재배 면적은 얼마? 1억 5천만 헥타르. 그럼 1헥타르당 몇 톤? 약 3톤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얼마나 생산될까? 400만 톤. 우리나라 전체는 400만 톤이고, 이제 면적 단위로 1헥타르. 우리나라는 헥타르 개념이 아니고, 시바르 개념이죠. 시바르는 0.1헥타르겠지. 그러면 30m, 100m, 아니지, 33m 하면은 1000제곱미터 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분의 1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쌀로 하면은 몇 킬로? 약 500kg 생산하겠지, 그지? 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헥타르로 바꾸면 10배니까, 그죠? 1헥타르당 얼마? 5톤. 5000kg니까 5.0톤이겠지, 그지? 원래는 세 자리를 써야 돼. 5.00톤. 네, 쌀. 밥을 해먹는 쌀이 이제 생산된다, 이 얘기지. 근데 이 정조를 하면은 그 약 30% 높여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 약 650kg 정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달라. 680kg 정도 되겠지. 그지? 예. 시바르다고. 그러면 톤으로 하면 약 6.8톤. 약 머리 아프니까 7톤. per 헥타. 이렇게 생산된다, 이 말이지. 정조로. 껍질이 있는, 걸로 생산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수량을 한번 높여보자. 1차적으로. 수량, 일드. 자, 수량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수량성이 높은 걸 선택을 하면 되겠지. 네. 그게 품종적인 차원이잖아, 그지? 네. 컬티바. 그러면 좀 더 깊이 가볼까? 그러면 이 품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될까? 더 해부학적으로 나 좀 깊이 가보자고. 우리 일드 컴포넌트로 보면 몇 가지죠? 네 가지잖아.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뭐지? 삭수. 페니칼 CLE. 페니칼 넘버지, 그지? 한 폭이잖아, 그지? 네. 힐 또는 다른 말로는 에어리아. 면적당. 면적은 우리는 제곱미터 단위로 보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포기당 이삭수가 있고, 이삭당 나달은 영어로 뭐라 한다? 스파이크렛. 복순이 껴서 쓰겠죠, 그죠? 페니칼. 이삭당 나달수. 이 말이지. 이게 하나의 이제 이삭이라고 보면, 요걸 이제 주경, 요 1차 지경, 1차 지경에서 나온 걸 2차 지경, 2차 지경에서 나온 걸 3차 지경 하는데, 3차 지경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나달이 하나씩 이렇게 달리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보통 한 7, 80개 정도 달려. 80립이라 그러죠.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고이지? 내가 감안하겠어. 자, 세 번째는 뭐죠?
등축률부터 볼까? 네. 라이프닝 레이시오지. 이게 이제 일명 우리말은 등숙률이겠지. 퍼센트로 표시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등숙률이란 이 나달 중에서 익은 거, 알맹이가 찬 것 얘기야. 그게 요게 80립 중에 예를 들어서 70립이 찼다 하면은 80분의 7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러면 몇 프로 돼? 거의 한 80 몇 프로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달의 무게가 중요하겠지. 결국은. 그걸 뭐라 한다? 원래는 립중이라 그래. 립중 또는 입중이라 하는데, 이게 한 개는 우리가 무게를 잴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그래서 1000알의 무게를 한다 해서 1000립중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은 그램, 퍼, 천립중. 이건 그램으로 표시하면 되겠지. 요게 이제, 별을 비롯한 화본가, 그러니까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은 전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콩 같은 경우는 얘보다 사이즈가 크잖아. 그래서 이제 백립종으로 하고 이런 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야. 플랜트당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콩은 공시간에 하고 배는 이제 이렇다. 화분과 대부분이 요 이제 중소립종은 거의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량을 어떻게 하면 품종적인 차원에서 높이 볼까? 자, 여러분들이 품종을 만든다 생각하고, 자, 어떻게 높이 볼까? 나다 이렇게. 나달, 이 스파이크렛 넘버를, 요걸 80립을 더 많이 해서 좋다. 200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너그 방에서 하면 되겠네. 네. 그 200개는 어떻게 만들래? 나달이 많이 열리는 종자랑 교배를. 그렇지. 네. 일단은 이제 교배 육종을 해야 되겠지. 전통육 종. 전통육 크로싱을 하겠지, 그지? 네. 크로싱을 하면은 지금 많이 달리는 나달이 이제 다산배라는 애 있어요. 다산배야. 다산배가 150개, 160개 이렇게 달려. 그럼 다산배가 나달이 많이 달리는 거 하고, 근데 얘는 밥맛이 별로 없어. 아무도 안 싸먹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먹어. 가공용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맛있는 벼와 또 교배. 맛있는 뭐 좋다. 용어재미가 있고, 그 다음 또 신동진배가 있고, 주청배가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 그지? 이런 새총무라는 품종이 요새 대세다.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전남농업기술원의 한 박사님이 혼신을 다해서 만든 품종이야. 이게 전국 재배 면적이 가장 많아. 어쨌든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한데 이 새총무 품종이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교배를 이제 해서 교배를 한번 해볼까? 그럼 A하고 이제 A가 뭐냐 다산배하고 B가 새총무를 해보자. B하고 이제 교배 조합을 짰어. 그럼 C가 나오겠지. 그럼 A에 요렇게 하면 꽃이 오래 피겠지. 수술이 몇 개지? 6개지. 그렇잖아. 요 암수는 요 아래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요 A다. 그럼 B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0이 요렇게 있으면 이 수술 딱 커팅을 하겠지. 커팅하고 요 꽃가루 요를 옮기면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솜으로 딱 둘러싼다든지 기름종이 같은 걸로 둘러싸서 수분하고 벌하고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하겠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안에서 요 꽃가루가 왔으니까 얘의 요 꽃가루는 수만 개가 있겠지. 맞습니다. 요렇게 옮겨와서 얘가 수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게 이상한, 별로 정상적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걸 이제 파종을 해서 그럼 키우는 거야. 그러면 검증을 해봐. 이게 이제 네 말대로 이게 한 200개 달렸다. 150개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야. 근데 더 전통적인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트레디셔널이다. 여기에 한 줄은 다삼배 씻고, 요 한 줄은 뭐 씻는다? 뭐, 쇠총으로 씻는다. 또 이런 식으로 줄씩. 또는 여기 한 줄,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교차를 심는 거. 이런 건 필드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돋보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위 있잖아, 시죠. 이게 아주 파인한 게 나옴으로 해서 개별 육정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니, 거꾸로만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지.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재래정을 가장 많이 하는 거지. 요즘은 품질 전환을 해서 완전 지인까지도 변형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 지금 가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GMO라는 거지, 그지? 예. GMO가 뭐 약자지? 이건 알아야 될 거예요, GMO. Genetically Manag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식물체. GMO는 미국의 콩이나 옥수수는 거의 95, 99%다 GMO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나도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GMO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 딱 들어갔다. 그럼 42도다. 바로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뜨겁습니다. 뜨겁지? 네. 근데 조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지지? 예. 그럼 적응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럼 우리 바디 자체에서 열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지금 모든 포텐셜은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면 요 지금까지 좀 가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건 아닌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너 교수님이 할까 아이가? 맞습니다. 그냥 손 좀 대볼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있으면 식물 세포는 뭐가 있지? 맨 바깥에? 벽. 막. 아니지. 벽. 벽이 있지. 벽. 그 셀 월이 있잖아, 그지? 예. 요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막. 멤버리 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맨 가운데 뭐가 있다? 핵. 이중막이 핵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로로플 플러스도 엽록체하고 이런 게 다 있겠지. 근데 핵 속에 뭐가 있다? 이 DNA가 있다. 예. 여기 요렇게 염색체가 있겠지, 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결국 여기는 DNA라고 하는 뉴클레어스, 그지? 네. 여기에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지? DNA가 뉴클레오타이드.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구성하는 가장 기본 골격은 뭐예요? 염기소요. 그래, 염기인데, 그걸 이제 A, T, G, C, 힘인. 어? 구한이. 또, 사이토. 응? 히토시. 그래. A, T, G, C, O 네 가지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사실 연결되고 복합적으로 A하고 뭐하고 T하고 A하고 G하고 C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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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렇게 꽈지어서 이중나선으로 돼 있잖아. 네. 그 지금 분석해봐도 아주 그 좁은 장소에 이렇게 길이가 긴 이중나선으로 돼 있더란 말이야. 누가 발견했어? 응? 자, 뭐 큰일 났다. 이거 짧게 고 이거 모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계 다 되는데.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친구야. 실험실에 같이 공부를 했어. 이 두 사람이 엑스레이가 그때 나온 거야.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왓슨 앤드 크릭 이렇게 공동 노벨상을 받았어. 이거 발견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럼 누구들도 같이 해가 노벨상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얘기야. 어쨌든 이 핵 속에 요게 결국은 뭘 움직이냐 이 말이지. 이게 예정을 다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니는 몇 살 때 머리가 내 몇 킬로 요렇게 이뻐지라.
눈썹이 어떻게 되라, 코가 어떻게 생겨라, 다 지령이 다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들이 다 익스프레션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아까 같은 건 히트 샥 프로테인이라고 하지. 히트 열을 받으면 쇼크를 받아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반응하도록. 그럼 그 일, 결국은 뭐냐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얘가 반응을 안 해. 안 하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뭔가 몸에 반응이, 변화가 생겨야 되겠다 할 때는 나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래? 엑손이라 하지. 근데 발현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 인트론이라 그래. 근데 인트론이 실제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걔는 언젠가 발현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몇십 분 만에 이 반응할 수 있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 DNA가 이거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자, 아프리카에 가보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말라리아. 그렇지. 말라리아를 주의해야 되잖아. 그 말라리아가 뭐고? 목이잖아, 일종의. 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 우리는 가면 뭐 목이 잘못 물리면 위험해. 근데 옛날에는 많이 걸렸었어. 근데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람들 세포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생겼어? 이게 뭐 닮았어, 이거? 나 닮았지? 그니 우리말로 하면 뭘까? 사이트. 세포가 이렇게 됐다. 남 모양. 낫세포 빈혈증이라. 낫이 뭐예요? 사이트. 시클, 셀, 어네미나. 낫세포 빈혈증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라리아에는 저항성이 있는데 세포가 이런 형태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푹 쓰러지는 거야. 빈혈증이 있단 말이지. 그 우리 몸이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 이 DNA, 이 유전이 전부 지령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분야는 엑소는 연구가 다 됐지만 인트로는 아직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항암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어떤 변형을 한다든지 한 것들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얘기라. 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원체 이제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뭐 10년도 갈 것도 없을 거예요. 10년 안에 암 정복이 완벽히 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와 있어. 그러니까 거의가 뭐예요? 이 세포에서 그죠? 발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그 1990년대부터 하여튼 회사 이름 들기는 뭐하고 거기에서 유전자 변형 이 식품을 먹었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30년이 됐어.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문제가 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 답 안 했다. 요게 뭐냐, 뭐. 요게 이제 티아민 내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가 안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G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가 변한 거야. 요렇게 지금 요거는 시클셀 어네미가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가 변한 거야, 연기에. 요거 하나가 변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연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 세포의 유전자가 몇 개라도 변화가 되면은 외계인이 탄생하든지 IQ가 1000 이상이 나타나든지 지진화가 나타나든지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존이라는 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G는 이렇다. 그래서 교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일단은 뭐 화분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죠? 이 크로싱 방법이 최고다. 나는 식품을 하는 거는 특히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거의 교배육종에 의존을 해요. 근데 이 교배육종도 문제가 있지. 1년에 통상적으로 한 세대밖에 못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유리온실을 짓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잖아. 그래서 1년에 2번, 3번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새로운 품종 하나 만드는데 3년 하면은 만들어내. 과거에는 6년, 7년, 뭐 8년 이렇게 걸렸어.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세대 단축 온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육종이 빨라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뭐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이상한 건 아니다만 네, 여러분들 테스트 해본 게라 기초 실력을 낚였지? 응? 예. 종종 낚이게 될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나달수를 최대한 이제 증가시켜 봤어. 200개로 이제 만들어 봤어. 육종적인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잖아, 요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페니칼람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포기에 5본, 5본을 심었다 가정하면 이게 이제 분할을 많이 하겠지. 뭐 40개까지 해. 근데 얘들이 전부 뭐 유효 분할이 돼 가지고 이삭을 다 맺어.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개 정도 했다 하면 난리가 나겠지. 이거 50개고 만약에 이 나달이 200개 달리면 이건 게임 끝난 거야. 이 전 세계 식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보는 거야. 왜? 한번 볼까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15개 곱하기 100개 정도거든. 그죠? 네. 그럼 등승률 뭐 일단 100으로 잡고 천립중 25g 잡고 하면은 이 수량이 얼마예요? 25, 15 하면 5, 25, 5, 2, 700 한 70kg 나오죠? 어? 이 뭐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375입니다. 어? 375. 370밖에 안 되나? 계산 잘못됐는데?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데. 네, 맞습니다. 375에 뒤에 04개. 뭘 375. 공 4개입니다. 375만 원. 370, 10알당 375kg 밖에 안 되나? 잘못됐지. 이 10개지, 10개. 그렇지. 3,750이지. 요 끊으니까. 그지? 네. 그러면 1헥타르당 3.75톤이잖아. 10알당. 헥타르당 37.5톤이잖아. 그지요? 맞잖아. 통상적으로 우리 아까 얼마였노? 약 7톤이었잖아. 여기 계산했었잖아. 약 7톤 아이가. 7톤은 몇 배? 5배 내지 6배. 그럼 5배면, 지금 생산량이 5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굳이 생각. 노벨상의 문제겠어? 어? 인류의 식량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신입니다. 신이지. 가드보다 더 위대하지. 그지? 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지. 마인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근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 이거 말이 맞아. 왜 안 되느냐 하면 너무 많으면 그 50개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삭수는 많은데 이삭수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15개에서 50개로 많아지면 약 4배가 뭐 3배가 증가했다 하자. 네. 그는 약 3배다, 그지? 3배가 증가하면 이 나달수가 뭐 100개이던 것이 얼마로 줄느냐? 한 50개나 30개로 줄어버려요. 실제. 이 자연의 현상이에요. 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그럴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애를 뭐 기본적으로 5명, 10명 낳았잖아. 그럼 지금 한두 명 놓잖아. 네. 그러면 한두 명에게 이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정도하고 10명에게 관심을 쏟을 정도가 딱 100이라고 가정하면 나누어 버리면 어때? 한두 명한테는 100이나 50이 가지만 10명이 있으면은 뭐 한 10 정도밖에 못 간다는 얘기라. 그거하고 똑같아. 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실제 이삭수도 50개 정도로 하면서 나달수도 100개를 유지할까? 양분 관리를 완전히 개별로 해야
될 수 있죠. 그런가 양분 좋다. 충분한 양분을 일단 준다. 공급한다는 거. 그 뉴트리언트 첫 번째 공급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렇지. 바람이 안 통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곰팡이. 1차적으로 병, 인섹트하고 디지즈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잘 투과가 안 되니까 광합성이 광합성이 포토신시스가 줄어들겠지.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육종에서 또 뭘 해야 되겠다? 아, 병의 충장성인 품종을 만들고 잎이 어떤 수광 테스가 직립돼 있는 이런 것까지 플랜트 타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아이디어 타입 또는 이디오, IDEAR, 이디얼 타입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국제미장연구소에서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거, IDEAR 타입. 이렇게. 분을 3개 내지 4개 하는 거. 이걸 만들어냈어요. 위에는 직립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가상적이지만은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15톤이지. 15톤을 헥타르당 생산하는 품종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실용화 됐다, 안 됐다? 왜 안 될까? 환경마다 다 다르게. 가장 핵심은 비료야, 비료. 네가 얘기했잖아, 이 비료.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편의점 건데 비료가 부족해. 비싸가지고. 그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 정도를 가리키면 너가 더 성장 못 하는 거야. 너가 포텐셜이 이렇게 큰데 내가 요만큼 가리키면 의미가 없다 이 소리야. 이런 품종 만들어놔도 의미가 없는 거야. 차라리 옛날에 쓰던 거 하는 게 더 낫다 이 소리.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하여튼 여기까지 갔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디까지 펼쳐야 되느냐면 거기서 내 전공하고 내 관련된 건 내가 미래를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다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뭐예요? 등성률이죠? 등성률은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이 나달수가 200개 달렸다 하고 가정하면은 여기 100개 달린 게 한 보통 요즘 90% 정도 돼요. 근데 200개 달리면은 90%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50%밖에 안 돼. 실제 그래요. 실제 내가 이게 품종 많이 다뤘잖아. 해보면 뭐 많아야 65, 70%라. 거의 50%라. 다산배가 그렇거든. 근데 말입니다. 이 등숙률은 결국은 알맹이가 차는 걸, 이렇게 연관에 영이 있으면 요게 차는 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요게? 여기 뭐가 차요? 단백질은 어차피 만들어져 있다 보고, 결국은 광합성이잖아. 네.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든다? 이 당을 만들어서 당이 이렇게 잎에서 이렇게 옮겨가잖아. 그죠? 그럼 전분으로 아까 축적되는 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크게 두 가지로 축적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로 전분이 축적이 되는데 이게 광합성을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광합성 어디 있으면 엽신에서 거의 90% 이루어지잖아. 그죠? 리프레드에서. 그럼 이게 이제 수광 태세가 좋고 이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죠? 이게 이제 육종과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 선의대가 계속 되면 좋겠지. 근데 그건 우리 이상 바람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현실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여기에 맞는 품종, 최고의 품종,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내야 된다. 요게 이제 라이프입니다. 그 다음 천립종 요거는 쉽겠지. 천립종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 나달수만 줄이면 돼. 그럼 하늘의 무게가 많이 나가. 네. 그럼 당연히 많이 달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대. 맞습니다. 무게 줄어들어. 그래서 이것도 육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요것을 건드리기보다는 건드리기 쉬운 건 요거야. 그런데 우리가 작물 재배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량을 결정하는 거의 70%가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은 출수기, 헤딩 스테이지 이후라. 여기에 이 광합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양을 하든 파종을 하든 간에 거의 줄지어 이렇게 심잖아, 그죠? 조간조간에 심잖아. 이미 여기에 우리가 뭐 한 포기당 완힐이라고 했대. 힐당 예를 들어서 5본 힐 이렇게 심는다. 그리고 조간 30cm, 주간 15cm 또는 20cm, 25cm 심는다는 이미 결정난 거야. 그 여기서 소위 아주 덴스하게 뭐 나는 한 10cm, 30cm 곱하기 10cm로 심겠다 하면은 아주 덴슬리 시딩이 되겠죠. 아주 밀식이 되겠잖아. 근데 소식으로 하면 30 곱하기 나는 아니다. 친환경으로 하겠다. 30cm로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맞습니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삭수 확보에 있어서 이삭수 확보에서 실패한 거잖아. 네. 그죠?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수량은 좀 적긴 하더라도 이삭수는 적더라도 나중에 이걸 키우겠다. 또 이걸 높이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출숙 이후에 광합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비료 얘기를 했는데 비료는 걸 뭐 어떤 비료를 줘야 될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료는 어떤 비료가 있어요? 속태성. 그리고 크게 보면 가장 심플한 게 속효수. 두 번째는 요 크게 두 가지라. 태비는 완효성이 포함되지만 태비는 따로예요. 그럼 속효성은 주로 케미칼. 이것도 케미칼이긴 한데 슬로우 릴리징 퍼틸라이저 요즘 완효성 비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배를 이제 재배할 때 보면 지울까? 자, 여기가 이제 트랜스플랜팅 TP다. 그 다음 여기가 페니칼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다. 그 다음 여기가 헤딩 스테이지다. 그죠? 여기가 뭐죠? 라이프닝 스테이지죠? 등숙기죠? 자, 여기 트랜스플랜팅하고 여기가 뭐 분을 하죠, 그죠? 킬러링 스테이지죠? 그럼 비료는 어느 때 필요한가요? 여기서 보면. 비료가 필요한 시기. 자, 요 트랜스플랜팅 직전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 여기 착근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착근되고 나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겠죠. 네. 그 어느 시기까지는 분열이 계속 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까 열매를 맺는 요런 애. 열매를 맺는 것을 뭐란다? 유효분열이라고 하고 늦게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효과 없다. 무효분열. non-effective terror. 이렇게 말한다. 그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아래쪽 지상부 요 줄기에서 뭔가 뽀얀 게 만들어지더라. 그게 어린 이삭이다. 요게 잘 올라간다. 그죠? 그게 여기 이삭이다 말이죠. 요렇게 된다 말이죠. 이삭. 그럼 요 시기 유수가 형성되는 출수하기 전까지 약 30일이다. 그죠? 네. 요 시기에 잘 보면 이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마디에서 나와요. 마디. 여기는 엄청 촘촘한 마디가 있어요. 올라갈수록 여기 마디가 길어지죠. 자, 그러면 요 지상부에서는 이제 잎이 나오겠지, 그지? 지하부에서는 뿌리가 나오고. 여기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수가 만들어서 올라간다. 근데 말입니다. 요때 유수 형성기까지는 키가 자란다고 하면은 그냥 잎이 많이 달려서 분할을 해서 키가 자랄 뿐이에요. 잎 자체가 길어질 뿐이에요. 근데 유수 형성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요 출수할 때까지 키가 다 커요. 이때 거의 한 50cm까지 커. 뭐가? 이 줄기가 길어지는 거야. 줄기가 신장.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이제 이동게이션 스테이지 신장기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때 키가 다 큰다는 거지. 80, 90cm까지. 그리고 출수하고 나서는 키 더 안 커. 그때는 뭐 한다? 출수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 열매가 나다리 이렇게 있잖아. 이 알맹이가 차지는 시기야. 근데 요걸 이제 크게 보면은 4개,
뭐 하나 더 하면은 또 5개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는 뭐 하는 시기? 사실은 한 5일에서 일주일 가는 알맹이가 차는 시기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열흘 정도는 뭐 하는 시기? 풀처럼, 아, 풀처럼 되는 시기 이전에 있지. 유수. 밀키 스테이지라고. 네. 그지? 저처럼, 우유처럼 이때는 딱 이 손톱으로 눌러보면. 그 다음에 한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무슨 시기? 풀처럼, 풀호자로 쓰죠? 그 다음에 한 열흘은 이 껍질이 황색으로 되는 황숙기. 고수. 그 다음에 이제 완숙기. 완숙기는 껍질이 이제 그 갈변하는 시기야. 그 다음에 완전히 갈변해서 고스러지는 시기를 고숙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종자로 쓰는 것은 황숙기 요점 하면 돼. 이해되죠? 예. 종자로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할 때 종자로 쓸 것은 우리가 그 탈곡할 때 로테이션, 이 탈곡기라고 가정하면 여기 요렇게 돼 있겠죠. 뺑 돌아가면서 틀잖아. 이삭을 트는데 RPM을, RPM이 뭐죠? 라운드 퍼 미니트, 1분간 회전수를 300에서 350 정도로 해. 그러니까 느리지. 네. 근데 우리가 식용으로 할 거는 얼마? 완숙기에 보통 수확을 해. 황숙기 지났어. 약간 수분이 24% 내외. 그죠? 그러면 이 종자로 쓸 거는 얼마? 30% 이상. 30% 내외에서 하면 돼. 그러면 요 24% 정도 이삭이 수분이 되었을 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야. 그럼 RPM은 450 RPM 정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확 방법, 수확 시기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비료예요, 비료. 그럼 비료를 어느 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비료가 우리가 속효성도 있고 완효성도 있고 퇴비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양 전에 주는 거죠. 어디에? 논이 있으면 논 위에다가 뿌리고 전기 경운, 로타리 경운 하잖아요. 그죠? 하면서 믹스 웰 되게 해서 요걸 표층의 시비에서 완전히 갈아엎어서 골고루 섞이게 한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전층해 준다 하면 전층 시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양하기 또는 이식하기 전에 주는 것을 다른 말로 기초비료 이렇게 통상적으로 50%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착근 뿌리가 내리고 나면은 뭐 해야 된다? 분을 새끼리 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분을 빌어주는 거예요. 됐죠? 네, 분을 빌어주고, 이제 분을 하고 나서 이 무효분을 기 때는 비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열매도 안 맺는 거 잎만 무성하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죠? 그럼 완효성 비료를 한다든지 할 때 뭐 속효성 비료는 우리가 분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완효성 비료는 단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 무효분을기 또 우르르 나오는 거야. 이 용출되어 나오는 거지. 비료 있으면 코팅을 해놔도 이렇게 질소, 인산, 카리 이렇게 물에 녹아서 나온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아까 수량 구성 요소에서 나달수, 요 알맹이수 있잖아. 나달수를 결정하는 건 어느 시기냐면 PI, Chemical Initiation Stage라. 요 시기지. 근데 비료를 속효성 비료는 그날 주면 그날 녹아서 흡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뭐 30일 전에 준다. 출수 30일 전에 내가 돋보기로 가장 이렇게 한 포기에 이삭이 또는 분을이 한 20개 정도 했다. 가장 키가 큰 놈을 골라서 가운데에 아래쪽에 딱 까보면 되겠지. 까보면 돋보기로 딱 보면 어떻게 돼? 어린 이삭이 조그맣게 눈곱만큼 보이겠지. 그게 유수 형성. 그러면은 한 포기 내에서도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가 다르겠지. 네. 맨 가운데 있는 키가 큰 놈이 제일 먼저 형성되고 그 내에서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차이 나는 거야. 길게는 분열이 많으면. 그렇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비료를 주는 시기를 결정하는 거야. 그게 내가 이번에 과제 신청한 거야. 뭐 하여튼 그걸 이제 엑스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 비파괴적으로 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2 판별을 빨리 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료를 주고 요게 이제 그 이후에 그 시기에 이 나달수, 알맹이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본의 마츠시마라는 교수님이 뭘 제안을 했냐면 마츠시마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유수 형성기 때 페니칼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에 여기서 비료를 많이 주는 걸 권장을 했어요. 퍼티라이저를. 그러니까 NK 비료 주는 거 알죠? 그죠? 네. 질소하고 K. 그러니까 P는 이미 기비를 다 줘야 돼. 후에 주본들 아무 흡수가 안 돼요. 그럼 NK를 주는데, 그럼 요 시기에 주니까 수량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주고, 요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V자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효분을 했던 어때요? 비료 성분이 부족했다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는 거라. 드랍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V자 이론 또는 M자 이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유수 형성기 때 비료 성분을 높여라 했었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론은 나달수가 많이 증가하는 거야. 수량은 많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양의 시대입니까? 반맛의 시대입니까? 맛을. 맛의 시대라. 이렇게 계속 많이 딸리고 보니까 반맛이 없어. 왜?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그래 하지 말고 요걸 이제 여기 출수기다 가정하면 출수 헤딩 스테이지다 하면 여기 한 15일 전쯤에 NK를 주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는 이삭이 나달수는 이미 만들어졌어. 계속해 결정났어. 이삭수도 결정났죠, 이미. 네. 결정났잖아. 무효분을기 전까지 유효분을 이미 결정났으니까. 그러면 이 나달수를 오히려 줄여보니까 뭐가 많아진다? 탄소. 등승률이 높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100개가 예를 들어서 다 출수를 했는데 거의 뭐 99개, 100개가 많은데 알맹이가 찼더라. 근데 무게도 또 많이 나가더라. 천립중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2주 전쯤에 비료를 주자. 그러니까 알맹이가 통실통실하게 밥맛이 좋은 거야. 진하게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등승률도 높아지고 천립중도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양을 택할 것이냐, 질을 택할 것이냐, 요게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부생 과정이 아니니까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지금부터 시간 되니까 한 10분간에 걸쳐서 본인이 10분 안에 여기서 수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량이다 지금은. 본인만의 생각을 간단히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10분 시간 줄 테니까.